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내용은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타겟은 0과 1과 2로 이루어진 3개의 클래스를 갖는 타겟. 그래서 멀티 클래스 분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우선 SGD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그래서 SGD를 먼저 만들게요.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드시고요. 우리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그 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로스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쭉 놔두고요. 여기서 맥스 이터가 1000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금 줄여볼게요. 맥스 이터를 10번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될지 이거 좀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성능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drops를 -1, 랜덤 스테이트를 4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개수가 적으면 그 훈련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그 W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에 가까워지게 되죠. 자, 일단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키면 됩니다. SGD를 피팅을 시켜주면 되는데 X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Y는 타겟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팅을 시켰습니다. 피팅을 시켰더니 컨버전스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맥스 이터의 그 값이 너무 적어서 W를 변경하는 그런 횟수가 좀 적었다. 그런 워닝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훈련 결과를 한번 보고 나서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거 조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GD가 훈련을 끝나고 나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에피션트들과 인터셉트, 즉 가중치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들을 찾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에피션트를 찾아보니까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찾아보니까 1차원 배열이긴 한데 값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자, 일단 그러면 우선 예측값을 먼저 찾아볼까요? 예측값을 찾아보면 훈련셋 예측값이에요. 훈련셋 예측값인데 예측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예측 확률. 그럼 predict PROB A라고 할게요. predict PROB A. 훈련이 끝난 SGD에서 predict PROB A를 하면 되죠. 여기에 무엇만 넘겨주면 될까요? X 자리에다가 데이터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전체 다 출력하면 150개가 다 나올 거니까 얘를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3가지가 나왔어요. 1.0,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4승, 0.0, 1.0, 1.0, 1.0, 1.0. 3개의 확률이 나왔죠. 왜 3개의 확률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진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진 분류는 확률이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는 1 빼기 확률하면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멀티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뭘 계산해야 되냐면 세터사가 될 확률 P0, 그 다음에 벌스 컬러가 될 확률 P1,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될 확률 P2. 뭐만 만족해 주시면 되냐면 모든 P들을 다 더했을 때 1만 되면 돼요. 그죠? P0 더하기 P1 더하기 P2를 했을 때 1만 되면 돼요. 그렇게 3개의 0과 1 사이의 숫자들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확률을 만들어낼 때 이진 클래스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일 확률은 1에서 이걸 빼버리면 그만인데,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이렇게 확률을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익스포넨셜 안쪽에 그 선형회계 값을 넣어요. 선형회계 값을 넣고요. 그런데 아래쪽에도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여기에는 2번 선형회계 값이 들어가요. 2번. 무슨 얘기냐면 요 위쪽에 있는 개수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개수가 4개가 나왔죠. 이 4개의 개수들은 뭐냐면 4개의 개수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를 뭐 W1부터 W4까지라고 할게요. 그죠? 사실은 이거 행렬식으로 쓸까요? 행렬식으로 쓰면 W1, 1, W1, 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다시 쓰겠습니다. 요 첫 번째 행만 볼게요. 첫 번째 행만 보면 여기를 제가 뭐라고 표시를 할 거냐면 이 숫자들을 첫 번째 W11이라고 할 거고요. W12라고 할 거고요. W13라고 할 거고요. W14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에 곱해지는 거냐면 그 x들 있죠. x. 그죠? 그러니까 x1에 W11이 곱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쭉 해서 x가 몇 개가 있냐면 x가 4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W1, 4가 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수식으로 쓰면 i에 대해서 xi가 있고 w 무조건 1, 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W0가 있어요. W0인데 이거를 W01이라고 할까요? 여기 뭐 좀 애매하긴 하죠. W01, W02, W03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럼 여기에 더하기 W0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 선형회계식이 하나가 나왔죠. 요렇게 선형회계식이 하나가 나오면 이거를 어디다 넣어주는 거냐면 익스포넨셜 안에다가 이 요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시그마라고만 할게요. 시그마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두 번째 W들에 대해서 두 번째 W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W02를 더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여기가 되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곱해진 것들이 그리고 그거를 익스포넨셜 안에 넣은 것들이 1번, 2번, 3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또 더해주는 거예요. 또.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분모로 하고 분자는 무엇을 분자로 하냐면 요거 하나. 익스포넨셜 안쪽에 시그마 하나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그 특징을 갖게 되냐면 얘를 우리가 P0라고 한다면 P1은 똑같은 분모에다가
분자는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P2는 똑같은 분모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가중치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익스포넨셜 안에다 넣은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세 개의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세 개의 숫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0이 될 수는 없어요.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고 항상 0보다는 커요. 항상 0보다는 크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단 말이에요. 항상. 요거에다가 더 많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P0도 그렇고 P1도 그렇고 P2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들은 P0, P1, P2들은 각각의 숫자들은 확률로서 의미를 가져요. 확률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P0와 P1과 P2를 다 더해보세요. 뭐가 되는지. 똑같은 분모에다가 첫 번째 익스포넨셜 더하기, 두 번째 익스포넨셜 더하기, 세 번째 익스포넨셜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익스포넨셜이 있었던 게 그런 의미죠. 세 개를 다 더하면 1이 된단 말이에요. 즉, 요 개수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아까 요렇게 썼던 거. 시그마,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안쪽에서 다시 시그마, 이렇게 썼던 거 있죠. 분자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이렇게 썼던 부분이 있죠. 요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필요한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우선 독립변수의 개수가 4개.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클래스가 3개니까 확률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각각 더해지는 개수가 3개. 그래서 15개의 가중치를 찾은 거예요. 지금 숫자들. 이해되세요? 독립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그 독립변수들마다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4개. 근데 소프트맥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소프트맥스를 만들 때 클래스가 3개가 있잖아요. 0, 1, 2라고 하는 클래스가 3개가 있으니까 확률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4개짜리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그래서 코에피션트들만 해서 전부 12개의 개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12개의 개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시그마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저기 바이어스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가중치 인터셉트 여기다가 더해지는 인터셉트 여기다가 더해지는 인터셉트 이렇게 해서 토탈 3개가 더 필요해서 전체 15개의 가중치를 찾게 되는 게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찾아내는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뭘 계산할 수가 있다? 클래스 제로가 될 확률, 그 다음에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확률들을 가지고서 예측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측값은 요것만 보면 여기는 뭘까요? 0이에요. 그죠? 뒤쪽에 있는 5개 볼까요? 뒤쪽에 있는 5개를 보면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10의 마이너스 35승, 10의 마이너스 22승, 여기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이 제일 크죠. 여기가 확률이 제일 크고요. 자, 이쪽은 보면 10의 마이너스 35승이니까 요거는 논외로 치고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0.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0 곱하기 0.5 이거 0.5. 확률이 반반인 거예요. 세토사가 될 확률, 벌시컬러가 될 확률, 버지니카가 될 확률이 요 숫자로만 보면 반반인데 어쨌든
소수점이 약간은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은 다를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딘가로 갈 거예요. 어딘가로는 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애매한 녀석이에요. 5대 5인 거고 여기는 뭐냐면 제일 큰 게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녀석, 확률이 가장 큰 녀석으로 예측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0과 1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어떻게 하시면 프리딕트 레이블 찾아보면 이건 SGD에서 프리딕트만 쓰시면 돼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이 확률 값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확률 값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에포크 10번만 돌렸는데도 그렇게 많이 부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 다음에 여기가 1, 근데 중간중간 1하고 0이 좀 섞여 있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적어도 80% 이상은 나오지 않았나. 맥스 히터만 더 늘려주면 더 좋은 값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정확도는 numpy.min 실제 타겟과 그 다음에 예측한 레이블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정확도인데 93% 정도의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수렴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0번만 반복을 했을 때 93%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죠. 이터레이션 횟수만 더 늘려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예요. 됐습니까? 되셨죠? 참고로 이 확률들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값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numpy.arg max 사용하시면 돼요. 최대값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의 위치. predict PROB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데 엑시스만 잘 설정하면 되죠. 우리가 최대값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요렇게 최대값 찾을 거예요. 여기에서 최대값 찾을 거예요. 이 세 개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 찾을 거죠.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요 세 개의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을 거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1번 방향입니다. 1번.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됐으면 그 확률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의 위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프리딕트가 주는 그 숫자들의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중 분류의 원리입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그 다중 클래스 분류의 결과예요. 이해되셨죠? 네. 개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아셨죠? 여기 있는 4개는 여기 있는 4개와 여기 있는 하나는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클래스 0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개수들이에요. 여기가 4개가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이진 분류에서랑 똑같아요.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변수에 다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진 분류면 여기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 요렇게 해서 이것분의 1 하면 확률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확률 계산했었는데 그러려면 변수가 4개 있으면 여기서도 개수가 4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지는 바이어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0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4개의 웨이트와 4개의 코에피션트와 1개의 인터셉트가 필요했던 거고. 그럼 그 밑에 있는 4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4개는 P1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에피션트들이고 이게 그때 필요한 인터셉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개는 P
2를 계산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그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저기 인터셉트인 거예요. 근데 이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이거 행렬로 만들어 보면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아이리스의 첫 번째 변수, 첫 번째 아이리스의 두 번째 변수, 첫 번째 아이리스의 세 번째 변수, 첫 번째 아이리스의 네 번째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이리스의 세펄 랭스, 두 번째 아이리스의 세펄 위드스, 두 번째 아이리스의 페털 랭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아이리스의 페털 위드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150개가 있겠죠. 이쪽으로 150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행렬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와 요렇게 곱해야 되죠. 그쵸? 맞아요? 근데 행렬식은 어떻게 곱하죠? 요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곱하면서 서메이션 해주는 게 그게 행렬식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아까처럼 하려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돼요. 행과 열을 바꿔야 돼요. 행과 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컬럼으로 와야 돼요. 컬럼으로. 그럼 이쪽의 네 개는 그 옆에 컬럼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요거는 다시 여기에 컬럼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주면 W가 1, 1, 뭐 2, 1,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4, 1 이렇게 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P 1, 2, 3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0, 1, 2라고 P0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죠. 바꿔줘야 행렬 계산이 돼요. 바꿔줘야 행렬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양만 생각을 해보죠. 이거 모양만 생각해보면 150개 곱하기 4개. 그죠? 그 다음에 골뱅이 곱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개죠. 죄송합니다. 여기 4개죠. 행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 컬럼이 3개죠. 이렇게 되죠. 요렇게 곱해지니까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행은 150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3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 3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각각의 P0, P1, P2 각각의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그 확률을 계산하기 필요한 값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3개는 그대로 이용하시면 이거는 브로드캐스트에 의해서 쭉 더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제가 이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거 나중에 신경망에서 보여지는 모양하고 조금 달라요. 신경망에서 보여지는 모양은 조금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의미는 아시겠죠?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여기에 곱해지는 녀석들인 거예요. 요렇게 곱해지는 녀석들. 여기에 곱해지는 녀석들인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행렬식으로 쓰려면 얘네들이 컬럼으로 와야 돼요. 컬럼. 그다음에 여기 4개도 이렇게 컬럼으로 와야 되고 밑에 있는 4개도 이렇게 컬럼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지금 여기서는 코에피션트의 모양이 행이 3개고 그 다음에 컬럼이 4개짜리죠. 그렇죠? 근데 이 나중에 우리가 신경망을 보면 얘가 모양이 좀 반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양은 제가 주석으로 드릴게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클래스의 개수예요. 우리가 분류를 할 클래스의 개수. 클래스의 개수고 뒤쪽에 컬럼의 개수가 뭐냐면 피처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몇 개를 곱해야 되느냐? 여기가 왜 4개가 돼야 되느냐? 변수가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은 왜 3개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게 3가지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코에피션트의 모양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신경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신경망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출력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출력이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경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댄스 레이어에 유닛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첫 번째에도 가중치 합들을 계산할 거고 여기서도 가중치 합들을 계산할 거고 여기서도 가중치 합들을 계산하고 각각이 여기서도 출력을 내보내고 여기서도 출력을 내보내고 여기서도 출력을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출력이 의미하는 게 세토사가 될 확률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벌시컬러가 될 확률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버지니카가 될 확률을 출력을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 우리가 입력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변수를 4개를 다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죠?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를 다 사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x1이라고 할까요? x1, x2, x3, x4 이렇게 할게요.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세펄 위드스도 여기 들어가야 돼. 페털 랭스도 들어가야 돼요. 페털 위드스도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걸 써주면 이게 W1, 1이고요. 얘가 W2,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W3, 1이고요. 여기가 W4, 1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첫 번째 클래스가 되기 위한 확률을 계산하기 첫 번째 클래스가 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그 가중치들 이게 4개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여기서 뒤쪽에 있는 1은 첫 번째 클래스라는 그런 의미고 앞에 1, 2, 3, 4 숫자 변화죠. 이거는 첫 번째 변수의 곱해질 가중치, 두 번째 곱해질 가중치,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변수 곱해질 가중치.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 W01인 거예요. W01. 그럼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돌리면 안 돼요. 시그모이드를 돌리면 안 되고 소프트맥스가 돼야 돼요. 소프트맥스. 아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달랐죠. 시그모이드 계산하는 방식과 소프트맥스 계산하는 방식은 달랐단 말이에요.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해서 가중치 합들을 계산한 것을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출력값을 내보내주면 이 출력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그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3개의 출력값들을 다 더해보면 1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 클래스가 될 수 있는 확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벌써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다른 색깔로 할까요? 네.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첫 번째 변수가 두 번째 그 유닛으로 들어가요. 얘도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요. 얘도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요. 얘도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중치 합계들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이어스도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곱해지는 개수들이 뭐냐면 W1, 2. 그 다음에 여기가 W2, 2. 그 다음에 여기가 곱해지는 게 W3, 2. 그 다음에 여기가 W4,
2가 되는 거예요. 1에 곱해지니까 x에 1에 곱해지니까 w1, x 2에 곱해지니까 w2, x 3에 곱해지니까 w3, x 4에 곱해지니까 w4.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클래스. 그럼 얘는 w0,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그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돼요. 이제는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그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값들이 이번에는 세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세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고, 얘도 세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고, 얘도 세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중치 합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들어가는 게 이게 막 섞여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댄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밀집돼서 들어오는 층,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를 댄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 출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P0, P1, P2를 다 더하게 되면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상 얘네들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행렬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던 그 행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4개, 4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쪽 4개가 들어가죠. 이쪽 4개랑 곱해지죠. 그게 요거. 그다음에 여기랑 이쪽 4개가 곱해지죠. 그게 여기 유닛.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게 세 번째 유닛.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빨간색으로 쓰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W1, 3, 그다음에 여기는 W2, 3, 여기는 W3, 3,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W4,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라고 하는 행렬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이 W라고 하는 그 가중치 행렬, 이거를 가중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중치 행렬은 W11, W12, W13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W21, 31, 4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가 요거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4개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1, 2, 2, 2, 3, 2, 4, 2.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4개는 제일 마지막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 가중 클래스 분류를 하는 그 가장 간단한 신경망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었을 때. 자,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신경망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될 거고요. 케라스 점 시퀀셜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쓰시면 돼요.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예제를 따라서 해볼까요? 안에다가 레이어를 직접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퀀셜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시퀀셜에다가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댄스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퀀셜을 먼저 만들 때에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add, 추가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가해 주시면 되냐면 플러스 레이어스, 우리는 어떤 레이어다? 아까 그림이 되게 지저분했었죠. 그게 댄스. 자, 댄스에서
댄스에서 첫 번째 무조건 반드시 줘야 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유니츠. 유닛의 개수예요. 아까 동그라미 몇 개 그렸어요? 3개 그렸죠. 그죠? 클래스 0이 될 확률 출력해야 되고 클래스 1이 될 확률 출력해야 되고 클래스 3이 될 확률 출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줘야 돼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번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다. 무슨 다른 함수다. 다른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쓰셔야 돼요. 소프트맥스. 여기를 문자열로 소프트맥스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찾으셔도 돼요. 페라스 점 activations 점 소프트 이렇게 하니까 소프트맥스라고 나오죠. 소프트맥스 이게 우리가 사용할 활성함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인풋 쉐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풋 쉐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인풋 쉐입 튜플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인풋에서 변수가 몇 개 있었죠? 4개가 있었죠.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4개. 여기까지. 근데 이 인풋 쉐입은 첫 번째 댄스 레이어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건데 댄스 레이어를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붙일 때에는 첫 번째에서만 인풋 모양이 결정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첫 번째 댄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 비어있는 그러니까 레이어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시퀀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시퀀셜에다가 애드를 했어요. 댄스 레이어를 애드를 했습니다. 그 댄스 레이어는 유닛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닛들은 소프트맥스 함수로 출력값이 나가요. 출력값이 나가고 그 유닛에 들어오는 변수들은 유닛 한 개마다 인풋이 4개씩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서머리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서머리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아까 모양 요거 아웃풋 모양 파라미터 개수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컬럼이 3개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세토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될 확률, 버지니카가 될 확률. 그래서 컬럼이 3개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우는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여기는 로우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거는 샘플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파라미터 개수가 이렇게 15개가 나와요. 15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오는 변수가 몇 개? 들어오는 변수가 4개.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환해야 될 확률이 몇 개? 변환해야 될 확률이 3개. 그러니까 즉 유닛이 3개. 유닛이 3개가 있으니까 바이어스도 몇 개? 바이어스도 3개.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15개. 그리고 이 15개는 훈련을 통해서 전부 다 결정이 되는 변수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직접 시퀀셜 안 하고 직접 시퀀셜로 애드 하지 않고 만들어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훈련할 때 에러가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쉐입 맞춰주지 않아서 쉐입이 틀려서 훈련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이 됐고요. 모델이 완성이 됐고 이제 모델을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바로 훈련? 아니죠. 훈련이 아니라 무엇을 최적화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훈련시킬 거다. 컴파일을 해줘야 되죠. 모델 컴파일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모델을 컴파일을 해주셔야 돼요.
컴파일 해주실 때 옵티마이저를 주셔야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테라스 옵티마이저스 점 sg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주시면 되는데 로스는 테라스 로시즈 점 자 여기서 어저께까지는 저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어요. 근데 바이너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진분류. 다중분류에서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앞에 스파르스가 좀 들어갑니다. 요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매트릭스도 저거에 맞춰서 주셔야 돼요. 테라스,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실 때 문자열로 주셔도 돼요. 파라미터로 옵티마이저는 하고서 SGD 이렇게 문자열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하고서 스파르스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매트릭스 하고서 또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문자열로 주다가 오타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한두 글자 저도 오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동 완성하려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쓰지 마시고 테라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로시스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 그렇게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타날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저처럼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문자열로 넘길 거예요. 문자열로 넘길 거고요. 자, 여기 로스와 매트릭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진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여러 개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적화를 해야 돼요. 제가 스팔스 매트릭스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원활 인코딩을 하면서 원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고 일부만 1이 채워져 있는 이런 매트릭스를 스팔스 매트릭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중분류가 딱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중분류를 보면 컬럼이 몇 개가 나오냐면 150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행이 150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3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그 레이블을 보면 1, 0, 0, 1, 0, 0, 그다음에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대부분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일부분만 1로 채워져 있겠죠. 이게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스파르스가 붙어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정확도도 그래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채워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진 분류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 바이너리 에큐리시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와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를 사용하면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훈련시킬 단계예요. 모델점 bit을 할 단계죠. bit. 여기에다가 여기는 소문자 x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x로 되어 있지 않고 소문자 x에다가 데이터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y에다가 타겟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배치 사이즈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포크가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한 번으로 돼 있는 거 10번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SGD랑 비슷해요. 우리 아까 SGD에서 에포크 10번 돌리기로 했잖아요. 맥스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할 거 없고 랜덤 스테이트 같은 거 없죠. 엔잡스 뭐 이런 거 없죠.
예,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해서 훈련시키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얼마 안 걸리는데 SGD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88.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 찾은 개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요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들 자, 여기까지는 결과 잘 나오세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